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얼마 전에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네. 사실 김진열 군의 군수가 지난 6월에 선거를 치를 때 정치적으로 잘 풀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 솔직히 너무 꼬여서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성공시킨 걸 보고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대구시 군의군이 되는 거네요. 예. 입에 익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지역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경상도는 좌우 혹은 남북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1895년에 경상도가 4개 지역으로 나뉜 적이 있습니다. 이 황제의 칙령으로 대구부, 안동부, 동래부, 진주부로 나뉘었습니다. 대구부와 안동부는 경북, 그리고 동래부와 진주부는 경남이 되었군요. 예, 그렇죠. 5년 전쯤에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겼잖아요. 네. 왜 하필 안동으로 갔을까? 상주도 갈 수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뭔가 좀 평행 이론이 성립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아무튼 우선 4개로 분할된 지역 중에 의외의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래부를 보면요. 흥미를 끄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기장, 울산, 경주, 그리고 영일, 장기, 흥해 같은 지명이 보입니다. 포항 지역이 동래부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예, 현재 울산과 경주, 포항을 해오름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세 지역이 동래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연대하고 있는 도시들을 그때 이미 한데 묶었죠. 네. 이걸 보면 당시의 지역 분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구부를 보면요, 군인은 물론이고요, 의성, 경산, 칠곡, 구미, 성주, 고령, 김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래부에 포항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지역도 들어있었습니다. 경남 밀양입니다. 처음 신공항 후적지로 거론된 곳이 밀양이잖아요. 그렇죠. 저 때도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밀양은 일단 조선 후기 경상도 교통 요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육로와 낙동강 수로로 물자와 사람이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조선 후기의 3대 누각이 평양의 부병루, 진주의 촉성루, 그리고 밀양의 영남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3대 고급 연회장 중에 하나가 밀양에 있었다는 거죠. 물자와 사람이 몰리면서 부도 증가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밀양에 조창도 있었습니다. 그 조창이 뭐냐면 세금으로 내는 곡식을 수천석, 수만석 되는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였거든요. 네네. 조선 후기 경상도에는 마산과 사천에 조창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바닷가까지 곡식을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륙에 조창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1765년에 만든 밀양의 삼낭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백길은 물론이고 육로로 이동하기에도 편했던 곳이네요. 예, 한마디로 교통의 요지였죠. 낙동강을 보면요, 19세기 낙동강에는 50여 개의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루터는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강이 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이 많이 없는 시기도 있잖아요. 봄이 그쵸. 그렇습니다. 이 배가 상주까지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소금을 이제 낙동강에 실어 날랐는데 보통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 겨울에는 이게 안 되니까 동해안에서 생산한 소금을 오로지 육로로 옮겼습니다. 육로는 배로 옮길 때와 비교해서 비용이 보통 4배 이상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배가 못 드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을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삼당진이 중요합니다. 밀양이. 대구부가 발표된 1895년은 조선이 개항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외국 물품들이 들어오던 시기였죠. 네. 낙동강으로. 이 삼당진은 대구부가 탐낼 만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겨울에 어는 낙동강 구역을 설명하는데 삼당진 이북이 얼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삼당진 어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탐내는 부동강 같은 개념의 지역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공항의 활주로하고 좀 비슷합니다. 강은 어는 기간이 짧고 또 큰 배가 닿을 수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이 바닷물이 올라오는 삼당지까지는 비교적 배가 법적으로 좀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활주로 역할이 강물과 비슷합니다. 네. 활주로 길이가 3.8km는 되어야
미국, 유럽 직항 노선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공항이. 네네. 그 활주로는 공항의 위상과 어떤 활용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음. 저는 밀양에 진작에 공항이 들어섰다면 밀양이 대구에 편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겠죠. 예. 네. 어쨌든 그 옛날 대구부가 밀양을 품은 것처럼 대구광역시가 군위를 품은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행정과 경제 부분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통합신공항이 결정되었을 때 군위하고 의성이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지난 여름에는 공항 인근의 여러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항을 준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에 건의해야 한다 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1895년에 대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구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더 큰 변화의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예. 엘빈 토플러에 따르면 변화의 속도는 경제계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행정, 정치가 따라오죠. 그렇죠. 이 군위 편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폭풍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요. 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대성적 차원의 결정이 또 자주 또 원활하게 스피디하게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뭐 첫 단추가 잘 꿰어진 느낌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공항이 바꿀 대구 경북의 미래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추천곡은 어떤 곡 선곡해 오셨나요?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패티김이 부른 서울의 창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어떤 지방과 서울의 격차. 네. 그렇죠. 이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뭐 신공항이니 뭐 지역 편입이니 모두 지역이 서울처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역 경제가 살면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예, 노래 가사 중에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하는 게 있는데 지역도 서울처럼 발전해서 포항에도 살고요. 네. 대구에서 살고 군위에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눌러서 사는 세월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는 말입니다. 네. 네,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이 참 와닿네요. 지역 경제가 살면 대한민국이 처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앞으로 이 공항이 바꿀 대구 경북의 미래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곡 함께 들어볼까요? 패티김입니다. 서울의 창가. 종이